안녕하세요. 재건축 재개발 TV의 전영규입니다. 지난 5월 14일 날 노후계획도시와 재건축 사업이라는 책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책을 출간하면서 제일 관심을 받고 있는 분당의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대상은 총 11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빌라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얘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목차를 보시면은 먼저 파트 1에서 특별법, 광역 재건축 시대를 과연 열었나. 두 번째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그 내용과 골격,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유해물 1쪽을 보시면요, 특별법, 광역 재건축 시대를 과연 열었나, 뭐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일부 유튜브에서는 주로 이제 신도시 특별법 망했다, 재건축 폭망, 이제 다시는 재건축 못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 근저를 살펴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재건축 사업들은 5층짜리의 저밀도지구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해와서 이제 끝나고 나서 중고층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아져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와 계신 빌라 단지의 여러분들은 당연히 중고층이 아닌 5층짜리의 단지이기 때문에 그 대상과는 좀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재건축 부담금까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니까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좀 더 희망을 갖고 기다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종상향하면서 2종으로 바꿨고, 또 이로 인해서 최소한 350% 이상의 용적률을 받게 되고, 이 특별법의 특례 기준을 받아가지고 7층 이하의 제한을 벗어나서 35층까지 진행을 하게 됐으니까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래서 1쪽에서는요, 이런 내용을 좀 담아놨어요. 재건축 부담금의 감경에 대해서 앞에 써놨고, 그 다음에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획기적인 개선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110 대책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110 대책에서 강조했던 내용 중을 살펴보면 먼저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감면 부분들이, 감경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 제초안법이 3월 27일 날 시행되면서 부수적인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 개정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노후계획도시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주로 진행되는 내용들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은 바로 조합 설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을 하겠다고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이게 노후도시법으로 넘어오면은 당연히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은 바로 조합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21대 국회에 발의된 이 내용들이 법안이 폐기됨으로 인해서 그 방향은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역시 110 대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 부담금은 말씀드린 대로 3월 27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만은, 그 자세한 내용은 전영규의 재건축 재개발 TV에 보면은 부담금에 대한 영상분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 중간에 이익을 받고 매도하고 나간 사람은 부담금에 대한 해당이 없고, 마지막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마지막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준공 시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역산해가지고 그 뒤로 소급해서 6년부터 뭐 25년까지 그 기간별로 해서 10%에서 70%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120 대책에서 딱 찍어가지고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안전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용도지역의 변경, 그 다음에 용적률의 상향, 뭐 이런 것들을 통하고 일기 신도시를 위한 이주단지를 먼저 만들겠다라고 했던 게 110 대책의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파트 2에서는 앞에 부동산 110 대책에 의한 기본적인 아웃라인 외에 노계획도시법의 기본적인 골격과 내용들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 노계획도시는 원래 출발이 일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출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90년도부터 진행됐던 입주했던 일기 신도시의 경우인데 이 법이 진행되면서 일기 신도시가 빠지고 20년 이상으로 해서 그 범위가 넓어졌던 것이죠. 따라서 일기 신도시분 외에도 뭐 나머지 도시들에서 20년까지도 10년을 뛰어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지구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만 제곱미터의 택지 지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는데 행정동을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행정동 속에 한 2만 한 5천 명 정도, 주택 한 1만 호 내외 정도가 100만 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노계획도시의 기본 단위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기 신도시뿐 아니라 100만 제곱미터가 넘을 경우에는 그 기본적인 컨셉에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기본 방침, 기본 계획, 그 다음에 특별 정비 계획 및 정비 구역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걸 여러 차례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종전의 그 도시정비법에서도요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침, 기본 계획, 그 다음에 정비 예정 구역, 정비 구역 지정,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로 이렇게 진행을 해 나왔는데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기본 계획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특별법으로 들어오면서 기본 방침하고 기본 계획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주목할 것은 기본 방침하고 기본 계획 속에 뭐가 담기냐면은 공공기여를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선도지구는 어떻게 지정을 하고 이주단지는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안전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특별정비구역 지정 기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방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방침에 의해서 기본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이 법이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하고 지자체장들이 서로 여러 차례 만나서 그 계획을 한꺼번에 집어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된다. 그리고 전통적 방식에서의 기본 방침이나 기본 계획보다는 특별법에서는 여러분들의 권리와 의무가 굉장히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8쪽에 보시면은 기본 방침에 따른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 방송한 것 중에서 서울의 경우 가양 등촌지구 특별법상 1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신문지상에서 보도됐고
제 유튜브에서도 방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기본 계획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정비 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그리고 정비 예정구역의 단계별 추진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이 추진 계획 속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단계별로 기간을 나눠놨어요. 도정법에서도. 그러니까 이 특별법에서 그런 내용을 따라간다라고 볼 때 서울에서의 가양등촌은 제일 먼저 1호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 정비 예정구역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 정비 예정구역에서 우리가 몇 단계에 들어갈 것인지를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정비법에서는 여기 보시면은요, 기본 방침, 기본 계획을 통해서 특별 정비 계획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도정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비 예정구역을 만들어 놓고 정비 구역으로 가기 전에 그 사이에 사실은 상가의 지분 쪼개기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만연해서 도시정비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가장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냐면은 지난 24년도 1월 30일 날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서 정비 기본계획을 정비 예정구역을 만드는 주민 공람일부터 정비계획 수립 고시되기 전까지 그 사이의 부분을 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행위 제한을 걸어놨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이번에 특별히 들어갔던 것이 일반 건축물을 집합 건물로 전환한다든지 상가의 공유지분을 짜게 해가지고 분할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금지하는 규정을 뒀던 것이죠. 여기에 보시면은 성남시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라 그 부분을 갖고 정리를 해놨는데, 이 특별법에서는 특별 정비 예정구역에서의 분할, 상가의 지분 쪼개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의 미스가 아닌가 싶어서 출발도 하기 전에 저는 제 책에서 이것을 보강해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